오늘 저는 천도교 청년회 회장으로서 천도교 청년회 창립 104주년을 맞아 5만 년 무국대도 천도교의 미래를 위해 함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9월 2일은 천도교 청년회 창립 104주년 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으며 감사함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오늘 저는 천도교 청년회의 100년이 넘는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고민하며 스승님께서 밝히신 5만 년 무국대도인 이 천도교의 미래를 함께 그려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면서 3.1 독립선언이 이 나라의 시작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3.1혁명은 의암성사님의 해안과 추진력, 놀라울 만큼 긴 시간 안배된 천도교인들의 수련 양성이 아니었다면 탄생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오늘은 천도교의 미래가 주제인 만큼 3.1 독립선언의 준비 과정이나 이후 전개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 3.1 독립선언으로 인하여 의암성사님과 추남상사님을 비롯하여 전국의 도정과 교구장 등 교단의 주요 교역자들이 희생당하셨고 투옥됨으로써 교단은 큰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당시 청년 지도자들이 앞장서 교단을 수습하고자 나섰습니다. 이리하여 민족의 신문화 창조 개발과 새로운 사상교리 연구보급을 목적으로 한 청년교인 중심의 천도교 청년교리강연부가 보덕 60년 9월 2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먼저 들으신 성사님께서는 일제의 고문이 이어지는 그 감옥 수감으로 힘들으셨던 듯 어눌해진 목소리로 응, 그래, 당연히 그럴 것이다. 앞으로는 포덕이 더 많이 나리라. 그리고 청년들의 하는 일을 부디 잘 도와주어라. 그것이 잘 되어야지 다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의 나도 그것을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냐 라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성사님의 나도 그것을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제가 천도교 청년회를 시작한 이후 매번 곱씹어보게 만듭니다. 청년들을 위해, 천도교의 미래를 위해, 이 세상의 미래를 위해 본인의 육신을 희생해가며 나라의 독립을 영도하시고 나아가 청년들이 하는 일을 도우라 하신 성사님의 유후는 지금도 청년들의 지침이 됩니다. 성사님은 교중 청년들에게 우후청산이라는 금과 옥조와 같은 글을 내리셨고 현재 대교당 유지 안정상의 문제로 시일식 진행해온 경전북독이 생략될 예정입니다. 이에 제가 우후청산의 마지막 일부분을 잠시 낭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가름하고자 하니 시일식 후에는 별도로 이 말씀을 숙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하다. 우리 교우 청년의 자유정신은 또한 푸른 산보다 승할 것이니 어찌 장하지 않으며 즐겁지 아니하랴.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 나아가매 단체가 태산이요 목적이 부고이라. 교중 청년은 그 형상이 높은 산이 우뚝 솟은 기상이로다. 이렇게 교단의 새로운 미래로서 탄생한 청년교리 강연부는 전국에 지부를 설치 확대하면서 이듬해 4월 25일 천도교 청년회로 이름을 바꾸고 개벽사를 설치함으로써 월간 종합잡지 개벽을 발간하고 순회 강연을 통해 또 체육부 사업으로 야구단, 축구단을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신체조직을 보급함 등 지덕체를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잡지 개벽을 통해 일제치하의 암흑한 사회에서 민중의 독립의지를 함양하고 정신, 민족, 사회개벽을 통한 사회의 의지를 전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잡지 개벽은 시작부터 김기전 선생의 시 금사락과 단군 신화 등의 글이 일제 검열에 걸려 반포 금치가 되고 결국 호회, 임시호라는 이름으로 창간호를 3번에 걸쳐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 창간되어 26년 강제 폐간되고 이후 1934년과 46년
두 차례 폭간되는 역사 속에서 이 개벽은 종교, 사상, 정치, 경제, 산업, 역사, 문화 다양한 부분에서 종합잡지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특히 개벽은 한국 문화의 산실로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온 염상석, 나도양, 현진건, 김동인, 김소월 등의 수많은 소설가와 시인들의 창작 활동을 펼친 공간이 되었고 어린이 운동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 땅에 외국의 풍속과 사상을 전폐함으로써 세계사적 기조를 민중들에게 알리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힘이 신여성, 어린이, 조선농민, 별건국과 같은 다양한 전문 잡지를 출간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조선민중의 꿈과 미래를 위한 시문화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청년회 개박사가 추진했던 이 활자 힘은 항일 시기 민중의 지침이 되었고 흐름이 되었습니다. 천도교 청년회는 지난 포덕 160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100년사를 제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로 활동을 하지 못하여 제작 시기를 놓친 이 100년사 편찬위는 다시금 천도교 청년회 역사편찬위원회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천도교 청년회 역사편찬위원회는 천도교는 청년이다 라는 모토로 과거 청년회와 민족의 힘이 되었던 그 기록의 힘으로써 다시금 천도교 부흥의 동력을 얻고자 합니다. 천도교 청년회를 함께 오신 선배님들의 역사와 현재 청년회를 함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5만 년 무국대도의 기준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년회는 포덕 62년 소년부를 강립하여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고 소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천도교 소년은 전국의 청년회 지회에 설치되었고 여러 가지 운동을 벌여나갔습니다. 이 힘이 창립 1주년을 맞아 1922년 5월 1일 어린이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과 퍼레이드를 하면서 어린이 운동이 주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 수많은 소년 조직이 만들어졌고 1923년 3월 전문 잡지 어린이가 창간되고 4월 17일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조선불교 소년회, 보이스카우트 등과 함께 조선소년운동협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매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여 이에 제1회 어린이날을 이곳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해월신사님의 물타 가르침은 방정환, 김기전, 박래홍, 정순철, 차상찬, 이정호와 같은 이들의 노력으로 어린이날을 만들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어린이 해방선언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당시 청년회와 소년회는 단체로서는 독립체이나 청년회 있는 곳에 소년회가 있다고 밝히고 천도교 청년회가 있는 곳에는 천도교 소년회가 조직되어서 전국에 120개의 지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청년회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단, 청년으로 이어지는 미래세대 유람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여러 활동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사업을 한데 모아 이 연결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했고 온라인 어린이 시일식을 직접 주관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더욱 친근한 천도교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100년 전 그 천도교 소년회를 복원시키고자 추진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 숙제는 천도교 종자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와해되어 가던 대학생단을 재구성하고 지금 현재 43기 대학생단이 꾸려졌습니다. 청년회는 대학생단을 서포트하며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여러 활동들을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천도교 도가의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통 천도교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청년회의 역사는 천도교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사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큼 비온 뒤 푸른 산보다 더 맑고 깨끗한
청신간결한 청년들의 재기발랄함과 열혈 의기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갔던 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교리강연부가 발족하고 4년 뒤 9월 2일 천도교 청년회는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천도교 청년당을 창당하고 전위단체로서 일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청년당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포동 66년 지방 당부만 120여 개의 당원 수 3만여 명을 확보하고 농민운동, 노동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학생운동, 청년운동, 상민운동 등 7개 부문운동을 전개하여 조선 민중들을 계몽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박래훈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1926년 천도교 청년동맹이 창립되면서 항일활동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청년동맹이 중심이 되어 60만세운동을 준비하였고 다만 미리 발각되어 수백 명이 체포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포덕 68년 추남 상사님의 지도하에 당시 자치운동 반대를 기치로 조직되는 최대 민족운동 조직이었던 신관의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박래훈 선생은 이곳에서 총간사를 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청우당은 변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청년당과 청년동맹으로 운영되어지다 일제 강압 속에 포덕 80년 해산당하고 말았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천도교는 다시금 천도교 청우당을 부활시켰습니다. 이 부활한 천도교 청우당은 부문운동 조직을 재조직하고 민족 분단의 상황에 맞서 통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많은 부침 속에서 현재 북측에는 조선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와 함께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이름이 정당으로서 존속해오고 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남과 북의 천도교가 교류해오고 있습니다. 포덕 160년 청년회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 조선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명의의 연대사를 보내옴으로써 당시 중단되었던 남북 관계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청년회가 천도교의 통일운동의 한 축임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남측의 청우당은 결국 포덕 90년 12월 해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천도교 청년회로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회는 2019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성대하게 기념사업을 치러왔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도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여러 사업들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청년회는 창립 100주년 이후에도 매해 다양한 100주년 사업들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동대지진 조선의 학살 100주기이고 어린이 잡지 창간 100주년,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청년당 전환 100주년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년회의 역사는 100주년의 역사를 맞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특히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 되는 해입니다. 제1본 한국 IMC 회관에 마련된 28 독립선언 기념자료실에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안내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관동지방 남부에 큰 지진이 일어나 가나가와 현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 행방불명자가 10만인을 넘는 대혼란한 사이 평소부터 조선 독립운동의 고조에 겁먹고 있었던 일본의 관원과 민중들은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켜 우물에 독약을 집어넣었다, 강도 강간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유언비를 퍼뜨려갔습니다. 이를 통해 자경단이 만들어지고 각지에서 다수의 조선인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조선인 청년들은 조선하구회와 YMCA, 천도교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이재동포 이문반을 조직, 학살의 실태조사 등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일제의 방해를 받았던 조선은 대단히 곤란했지만 학살된 총인원 약 6,661명의 숫자는 실제 희생자의 수에 가까운 귀중한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조사원들은 폐허가 된 도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온전했던 천도교 독교종료원을 바탕으로 구조와 실태 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박사직 선생을 비롯한 천도교 청년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기독교 YMCA 관계자들은 차후에 박사직 선생 귀속 환영회에서 다음과 같이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당시에 말도 모르는 백이동포가 좌로도 우로도 피할 곳을 못 찾아 발광하면서 혀를 빼어 물고 눈물이 찢어지는 그 수많은 죽음을 당했을 때 선생은 폭장 터지는 그 가슴에서 끓는 피와 쓸쓸한 그 암초 속에서 희미한 등불을 손에 들고 동포들의 뼈를 한 토막 두 토막 주워 모으며 돌아다니는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천도교 청년들은 이 민족이 당하는 모든 민족의 아픔들을 함께 이겨내고자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올해 관동대 지진 100주기를 맞이하여 천도교 청년회는 회원과 대학생단을 모아 일본으로 유적지 및 고배구 방문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무산되었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동대 지진 100주기를 맞이하여 저는 8월 26일부터 어제까지 혼자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활동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는 유일한 해외 교구인 고베 교구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시일식을 참여하고 왔습니다. 오후에 교구 내 내수도님들께서 납치하듯이 저를 끌고 가셔서 대접하시면서 다음에는 혼자 오지 말고 다른 청년 동족들도 함께 오십시오라고 성화를 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청년회 회원들과 대학생단에 알렸더니 꼭 방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겨울에는 청년 방문단을 구성해서 다녀오고자 합니다. 특히 오사카, 고베, 교토는 의암성사님께서 이성원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망명하여 조선의 새로운 세상을 고민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성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일본 유적지 답사를 다녀온다면 스승님의 뜻에 더 걸맞는 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잠시 중간 광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해외 유적지 답사 및 교구 방문을 하려면 조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청년회와 대학생단의 후원을 십시일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베에서 짧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는 심야버스로 도쿄로 넘어와서 첫 번째로 와세다 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 유학생들의 아지트였던 이 와세다 대학은 최동희 선생께서 기거하던 권학정 숙소가 있었습니다. 이를 찾아 방문하려고 했으나 와세다 대학을 2바퀴를 돌았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기약하면서 두 번째로 묘가다니 역이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방정환 선생을 지부회장으로 천도교 청년회 도쿄 지부가 창립한 곳입니다. 지금은 전철 역사로 변해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도교 청년회가 해외에 지부를 만들었던 사례로서 의미 있는 곳이기에 나중에라도 한번 꼭 지하철 역사니까 찾아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의암성사님께서 망명하셔서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했던 우에노 공원으로 갔습니다. 이곳에는 백제의 문명을 전파했다고 알려진 왕인박사비가 세워져 있고 그 아래에는 정한론자로 알려진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지배해서 일본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정한론자의 흔적과 한국의 개화를 꿈꾸셨던 의암성사님의 활동이 교차되는 우에노 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의 수장이셨던 성사님의 활동을 기억할 만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차후 기회가 된다면 작은 표지석이라도 설치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는 이듬날 8월 29일 경술 9.7을 맞아 도쿄전력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1인 시위에 사용한 현수막은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날 윤태원 서울교부장님께 도움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1인 시위 중간중간 스피치를 하였고 그 내용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한국과 중국에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사실은 망가진 원전과 바다와 함께 살고 있는 일본 시민들의 문제입니다. 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중단될 수 있도록 일본 시민들께서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청년회 회원들도 이 같은 노력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날 오후부터 바로 어제까지 올림픽 유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과 일본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한일 플랫폼에서 마련한 2차 한일 청년 평화 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일본 청년 20여 명과 한국 청년 20여 명이 함께 지내며 관동 대지진 100주기를 추모하고 새로운 한일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캠프 기간 서로의 우호와 함께 관동 대지진 유적지 필드워크를 돌아보고 추모식과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철폐를 요구하는 금요 집회에 참여하는 등 이를 바탕으로 성명서도 제작하였습니다. 이 중에 신옥후보에 있는 고려박물관 전시물에서 인상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동 대지진 조선학 학살에 대한 설명 중 이 조선인 학살은 동학농민혁명으로 벌어진 학살의 연장선상이다 라는 설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3.1혁명 토벌작전을 하고 승진했던 이들이 당시 도쿄 지역 치안을 담당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주도했다는 점을 보면서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자가 살아있던 1973년에는 관동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가 일본 정부와 각 정당들 그리고 일본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졌던 역사가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모비를 두고도 시간이 흘러감에 됨에 따라 생존자가 돌아가시고 더 이상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유로 역사를 지우고 있는 일본 정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며칠 전 홍범도 장군으로 야기된 한국 정부가 독립군들, 영웅들을 지우려고 하는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지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청년회는 역사를 바르게 보고 이를 지켜내고 후대에 전달하는 일까지 잊지 않고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부터 30대, 40대 청년들은 이른바 M4세대, 헬조선이라는 표현으로 생존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오신 수많은 선배님들이 걸어오신 길과는 다르게 풍족한 삶 속 안에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풍요 속 빈곤에 시달리는 요즘 청년들은 학창 시절은 학자금 마련과 스펙 쌓기에 시달리고 졸업 후에는 밀린 학자금 대출과 취업에 목매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앙이 삶의 중심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천도교 청년들이 있어도 이 생존에 가까운 생활 속에서 이 천도교가 잠시라도 힐링이 되는 공간이며 사람을 만나는 귀중한 장소가 되어야 되지만 막상 교회에 오면
일을 하고 하나의 일꾼처럼 변해가는 상황이 싫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밖에서 그 만남을 이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다시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 천착하게 하는 것이 청년회의 큰 과제이고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과제입니다. 천도교 청년회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같은 시도가 무너진다면 9,005만 년 무국대도도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희망을 가지고 신앙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 천도교 청년회가를 살펴보시면 우리는 동학의 아들 개벽의 전위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천도교 청년회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그 주인이라는 의지하에 지난 집행부 시절 이를 남성성이 아닌 보편한 표현으로 바꾸고자 고민을 하였고 이를 우리는 동학의 후예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교섭편찬위의 승인을 받아 공식 가사로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조금 이따 청년회가를 부르실 때는 1절에 동학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동학의 후예로 바꾸어 불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천도교 청년회는 변화해 가려고 합니다. 그 변화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나온 100년의 찬란한 역사를 계승하고 또 새로운 100년을 넘어 9,005만 년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가고 있는 천도교 청년의 미래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